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 뉴욕의 교통 컨설턴트 알렉산더는 서울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깨달음은 뉴욕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게 되죠.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스미스입니다. 지난 추운 1월 아침, 컴퓨터 화면에 뜬 이메일을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뉴욕시가 지난주에 폭설 후유증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어요. 버려진 자동차들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었고, 인도는 더러운 눈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지하철도 큰 지연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의 수석 교통 컨설턴트로서 이런 재난을 막는 것이 제 일 중 하나였는데 또 한 번 실패하고 말았어요. 상사의 이메일은 제 기분을 조금도 나아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실에서 이번 교통 대참사 때문에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을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서울로 파견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는 도시죠.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와 주세요. 당신의 비행기는 목요일에 출발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저는 제 사무실이 텅 빈 가운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농담이시죠? 저는 짜증스러운 마음에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대체 그곳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고, 뉴욕은 지금껏 만들어진 도시 중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잖아요. 왜 작은 아시아 국가의 아이디어를 베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들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꼭 서울에 가야 하나요? 우리 시스템을 고치는데 집중해야 할 텐데 왜 세계 반대편에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마크님께서는 크게 한숨을 쉬시더군요. 늘 그랬듯이 제게 불평하실 때 이마를 문지르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지난주 폭설이 마지막 한계였어요. 눈 3인치로 지하철 노선 절반이 마비되었고 버스들은 거리에 버려졌으며 수천 명의 뉴요커들이 몇 시간 동안 길거리에 갇혔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더 심한 날씨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운영됩니다. 서울은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문화도 지리도. 결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을 끊으며. 우리 둘 다 지금까지 이룬 것에 자부심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자부심만으로는 눈 속에서도 기차가 제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셔서 배우시고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늦게 저는 컴퓨터로 서울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사진에서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과 첨단 기술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사진으로 도시를 멋지게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여벌의 스웨터와 가장 두꺼운 코트를 챙겼어요. 서울의 1월 날씨는 일기예보에 따르면 몹시 추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노트북, 카메라, 음성 녹음기도 함께 챙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행을 가게 되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보고자 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 참으로 시간 낭비인걸요, 라고 제 빈 아파트에 중얼거렸어요. 14시간짜리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수치들은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99.9% 정시 운행률, 통합버스와 지하철 시스템, 모든 승객이 이용 가능한 실시간 정보 제공,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전체 구역의 제설 작업을 마치는 팀들 등 말입니다. 이런 수치는 과장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어떤 시스템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감탄했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 덕분에 저는
쉽게 공항철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기차는 분 단위까지 정시에 도착했어요. 초행길 행운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겠어요. 서울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저는 제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어요. 예보에 따르면 117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이 서울을 강타할 예정이었어요. 이 폭설은 내일부터 시작되어 이틀 동안 계속될 거라 하더군요.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완벽한 시스템이 혹시 극심한 폭설로 무너지지 않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미 우리 시스템이 폭설에 망가진 것처럼 확신하고 있었으니 서울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며 마크님께 세상 최고라고 소문난 시스템도 결국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저는 이 폭설이 단순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의견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전체적인 시각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답니다. 저의 여정은 지금부터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저는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뉴욕과 서울의 시차 때문에 몸이 아직 혼란스러워 뒤척이다. 결국 잠을 포기하고 커피 한 잔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하고 따스했어요. 작은 카페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해 창가 쪽의 테이블로 가져가 앉았죠. 창밖으로는 무거운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서 큰 하얀 눈송이들이 소용돌이치며 내려와 모든 것을 두툼한 하얀 담요로 덮어버린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이 상황 속에서도 도시의 유명한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졌어요. 뉴욕에서는 이 정도의 눈이 내리면 이미 지하철은 지연되고 버스는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사람들은 온라인에 불평을 쏟아냈을 거라는 상상을 했죠. 하지만 휴대폰으로 현지 뉴스를 확인해보니 교통 문제보다는 단순한 기상주의보와 눈 제거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만 있었어요. 밖을 다시 바라보던 중 아직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눈 제거 차량들, 그리고 각각의 앞 보도를 청소하는 지역 상점. 주인들의 모습은 마치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호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모든 지하철 노선과 주요 버스 노선의 운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정상 운행 중이었고 단지 두몇 개 노선에만 약간의 지연이 발생한 정도였죠. 휴대폰 앱에서도 같은 정보가 확인되어 다음 열차와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이 상황을 보며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이 정도 눈이 내린다면 뉴욕에서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 마비되고 버스는 몇 시간씩 지연될 텐데 여기서는 역사적인 폭설이라 불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전 6시 45분쯤 서울 메트로의 선임 매니저 이은영 씨가 약속대로 방문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약속에 맞춰 내려가며 혹시나 그녀가 눈에 덮여 떨고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깔끔한 겨울 코트를 입고 온전히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저는 서울의 날씨와 사람들의 준비성에 대해 무척이나 인상 깊게 느꼈어요. 이은영 씨는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투로 오늘 예보된 폭설이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서울의 교통체계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죠. 그녀께서 건네주신 교통카드는 시내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이나 일부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뉴욕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메트로 관제센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역은 깨끗하며 승객들은 스스로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넓은 공간의 벽 전체를 가득 채운 스크린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스크린들은 도시 전체의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었고 약 30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한 운영자가 작은 지연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몇 분 만에 대체 경로와 안내 방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대형 스크린 하나에는 도시 전역의 눈 제거 진행 상황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기술력과 조직력은 저에게 단순한 기계적인 관리 이상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물론 기술은 때때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관제센터를 나서며 저는 서울에 대한 첫 인상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날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도시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은영 씨와 저는 눈보라 속을 헤치며 서울 메트로 정비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힌 큰 건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비공들의 활기찬 분위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파란 제복을 입은 이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장비를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정교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저는 이곳이 모든 지하철 열차를 정비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곧 한 감독관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저는 뉴욕에서 온 방문자로 소개받았어요. 정비 책임자인 김 씨와 악수하며 그분의 공손한 인사 속에서 서울의 정비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넓은 정비실을 거닐며 저는 단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시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했어요. 뉴욕에서는 정비구역이 대체로 칙칙하고 어수선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마치 병원처럼 청결했어요. 각 열차에는 문제 발생 전에 부품의 마모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달려 있었고 정비공들은 한치의 실수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 노련한 정비공은 바퀴 조립 부위의 볼트를 3번이나 확인하며 마치 자신의 가족이 타는 열차처럼 안전을 기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단순한 기계 정비를 넘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수천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비공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에 그들이 이 시스템에 쏟는 애정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정비시설 견학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주요 버스 환승센터로 이동했어요. 계속되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은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출구와 버스 정류장이 하나의 지붕 아래 연결되어 승객들이 젖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은 작지만도 중요한 배려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제가 문득 눈여겨본 것은 무거운 쇼핑백을 든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두 고등학생이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는 모습과 버스 노선을 헷갈려하는 한 노인이 역무원의 세심한 안내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한 사람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보도 위에 남아있는 눈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치워진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맞은편 작은 커피숍 주인이 1시간 전에 직접 보도를 청소했다는 사실은 서울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따뜻한 협력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려면 강제적인 처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스스로의 몫을 다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한 작은 식당에 들러 잠시 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몇몇 노인들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눈을 치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모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소중한 역할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저는 뉴욕에서 흔히 보던 크고 차가운 기술과 엄격한 규칙에 의존하는 시스템과 달리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작은 배려 하나하나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자 이은영 씨께서는 오늘 밤이 이번 폭풍의 절정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긴급 대응 체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전달한 것은 기술이나 제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는 진리였어요. 서울의 정비시설과 환승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이웃의 배려는 저에게 앞으로의 도시 운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어요. 어두운 하늘에서 두꺼운 하얀 눈송이들이 소용돌이치며 내려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쌓여갔어요. 기상보고에서는 이 폭설이 서울에서 지난 세기 이상 가장 심한 눈이라고 전해주었답니다. 호텔 방 안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의 장막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이 시스템이 결국 한계에 다다를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서울조차도 무너지리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당연히 서비스 중단이나 큰 지연 소식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서울 교통앱에서는 모든 지하철 노선 정상 운행, 버스 노선 102, 241, 507은 눈 우회 경로 이용 중. 대체 정류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지연 시간 10-15분이라는 업데이트가 나타났어요. 이런 날씨 속에서 이런 소식이 사실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직접 확인하고자 마음먹어 이은영 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녀는 제가 험한 날씨에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한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저는 뉴욕에서는 이미 모든 게 마비되었을 텐데 서울의 시스템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30분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이은영 씨는 두꺼운 패딩 코트와 실용적인 방한 부츠를 착용하고 계셨고 제게는 안전하게 걷도록 아이스 클릿을 건네주셨어요. 우리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입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에 보호받는 듯 눈 한 점 없이 깔끔했고 내부는 저녁 출퇴근 인파로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안내방송과 디지털 스크린 덕분에 열차 도착 및 버스 연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붐비는 환승 지점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열차에서 내리자 한 노년의 여성이 플랫폼에서 미끄러지며 어려움을 겪자 학생, 직장인, 그리고 영무원이 말없이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배려 깊은 모습은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어 관제실로 들어서면서 저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역, 구석구석의 모습과 각 열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았어요. 역 관리자는 다른 역 버스, 눈 제거팀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지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연이 발생하면 단순히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승객들의 연결을 고려하는 세심한 조율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작년 큰 폭설 때 뉴욕의 지하철이 완전히 마비되고 버스들이 눈더미에 갇혀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걸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모두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던 분열된 모습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밀려오자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미국 시스템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속삭이듯 제가 틀렸어요라는 말이 제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밖으로 나와 버스 환승 구역을 살펴보니 폭풍 속에서도 버스는 꾸준히 운행되고 있었고 승객들은 눈이 쌓이지 않은 지붕 아래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지털 안내판은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고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저는 기술을 넘어선 사람들이 시스템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나 제도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자마자 제 휴대폰에서는 또 다른 업데이트가 떴어요. 눈싸임 30cm 초과. 모든 지하철 노선 정상 운행. 버스 노선 143, 271의 추가 버스 배치. 기다림 감소 조치 시행. 승객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서 승객들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소중한 파트너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은영 씨께서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내해 주신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를 펼치며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서로를 위해 작은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마음에 있다. 그 한 줄 한 줄이 제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자리 잡으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지막 날 새벽, 저는 해 뜨기 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거세게 내리는 눈송이를 보면서 어제의 모든 경험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워 잠들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고자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나와 시계가 오전 4시 30분을 가리킬 때쯤 로비에서는 한 남성이 방한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은 제게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자신이 인근 카페의 주인임을 밝히며 새벽 눈 치우기에 동참해보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평소라면 새벽 4시 30분에 눈 치우기에 나서지 않을 저였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한 것을 느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에 이끌려 저는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싼 채 약 8명의 지역 상점 주인들과 함께 밖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삽을 건네주었고 언어의 장벽도 잊게 만드는 진심 어린 환영이 느껴졌어요. 깊은 눈이 무릎까지 쌓인 거리를 함께 헤치며 저는 이들이 왜 이른 아침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졌어요. 상점 주인들과 함께 삽질을 하며 이들은 단지 도시의 눈을 치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지역사회를 돌보겠다는 깊은 책임감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주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목심을 몸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뉴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약 5시 30분쯤에는 대형 장비를 갖춘 도시. 공무원들이 도착해 더 넓은 구역의 눈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점 주인들의 노력을 존중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고 공식과 민간의 경계가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새벽녘 출근길 승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마다 감사의 인사나 고개 숙임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짧은 순간에도 온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한 노년의 여성이 지나가며 건넨 따뜻한 한마디는 낯선 제가 이곳에서조차 배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새벽의 어둠 속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서울의 교통 기적이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체계적인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몫을 다하며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우리 모두가 함께 치운 넓은 지역을 배경으로 그날의 시작을 함께한 이웃들은 한 카페로 모여 아침 식사를 나누었어요. 뜨끈한 국물과 커피 한 잔의 온기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업무에서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와서 첨단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배우려 했지만 결국 진정한 교훈은 바로 공동체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저는 이번 보고서가 상사들이 기대한 기술적 다이어그램이나 관리 도표가 아니라 새벽에 눈을 치우며 서로를 도운 상점주인들, 매 순간 안전을 위해 3번씩 볼트를 확인한 정비공들, 그리고 아무런 부탁도 없이 서로 도왔던 승객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마지막 오후, 이은영 씨와 함께 만난 고위 교통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서울의 기술력과 함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이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드렸어요. 그들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임을 암시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동료들은 서울의 첨단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저는 사시 30분의 눈 치우기에 나선 상점 주인들,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돕는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따뜻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제 부드러운 접근 방식에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한 달 후 뉴욕에도 큰 눈보라가 닥치자 저는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고자 동네 자발적 눈치우기 봉사단을 조직하게 되었어요. 작게 시작된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어 뉴욕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6달 후 이은영 씨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우리 동네의 자발적 활동을 뉴스에서 보았고 직접 뉴욕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눈이 장애물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 눈 속에서 드러난 것은 서울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첨단 기술을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움직이는 공동체의 마음이었답니다. 이제 누군가가 제게 서울에서 배운 점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도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진다면 아무리 거센 눈도 도시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답니다. 오늘의 사연 덕분에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분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3월인데도 눈도 종종 오고 있으니 다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